네, 특집 진짜 주식 3부 안녕하세요. 최균입니다.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스페셜한 시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시장의 흐름부터 유망 섹터와 종목까지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이제 5,000피 천스탁 시대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아주 따끈한 이벤트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세 분 만나보기 전에 이벤트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보여주시죠. 자, 한국경제TV 시청자 이벤트입니다.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5,000피 천스탁 삼행시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5,000피 천스탁 남겨주신 분들 오늘 이 시간 프로그램 말미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통 크게 피자를 저희가 쏩니다. 5,000피 삼행시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운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오늘이 왔구나. 천년을 기다리나 했는데 피할 수 없는 이 기쁨. 와우. 이렇게 하면 떨어집니다. 요거보다 훨씬 더 좋은 심사 기준은요.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센스 아니면 가슴을 울릴 만한 뭉클함. 뭐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저희가 세 분께 드리니까요. 우리 센스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세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주식 우승자 안인기입니다. 네, 시즌3 우승자 우리 안인기 대표 드디어 왔구나. 땡 이렇게 천년의 되면 기회. 돼요? 천년의 기회. 천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돈 벌자. 그래요. 역시 우리 안인기 대표님 주식만 잘하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넷에서 내가 가장 섹시한 여자입니다. 네, 그래요. 박윤진 대표입니다. 우리 내가 섹시한 박윤진 대표님. 지금 막 앞에서 5,000 뺐기 때문에 준비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5로 시작합니까? 저는 천스탁을 준비했는데. 그래요? 천스탁 가볼게요. 아니요. 준비도 못했습니다. 그냥 5로 하겠습니다. 그냥 5,000피로 하겠습니다. 천스탁 가볼게요. 아니, 5로 하겠습니다. 5,000피.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네. 천. 천하의 K 증시가 정말 천하의 K 증시가 정말 천하의 K 증시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이 용트림. 피할 수 없는 용트림. 네.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요 정도면은 피자 그 테두리 빵 정도 먹을 수 있는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년 연간 베스트에 이어서 1월 월간 베스트 그래요. 현상준입니다. 요 분위기로 하면 올해도 연간 베스트 할 것 같은 우리 현상준 대표. 저희들 세계에서 젊은 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현상준 대표의 삼행시 실력을 볼 텐데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최기훈 아니면 농담입니다. 저 5,000피 아니면 천스탁 어느 쪽을 해볼래요? 앞에서 두 분이서 다른 거 하셨으니까 네. 천스탁을. 천스탁. 그래요.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천스탁이 이제 도래했습니다. 스쳐도 가는 급등장. 닥치고 이제 여러분께서 와우넷과 함께 하시죠. 요 정도 센스면은 좀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역시 준비하면 된다. 세 번째는 뭐. 네. 네. 세 번째는 뭐 다 마음의 준비했기 때문에. 그럼요. 앉으나 서나 주식 생각. 인기 많은 종목으로 가자. 기세 있는 종목으로 대박하자. 그래요. 그래요. 본인 이름 정도는 다 이렇게 하나쯤은 해줘야 되지 않나. 좋습니다. 저희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기분 좋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천스탁과 5,000피에 대한 안착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준비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안인기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안인기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반도체 투톱 신고가이다. 반도체 투톱 신고가다. 네. 그래,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시장 보셨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종가상 최고치, 그다음에 고가상 최고치. 그래서 지금 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주 쪽도 하나마이크론이든 원익 IPS든 또 최근에 또 움직임이 좋았던 PSK, 리노공업 등등 종목들이 강력하게 슈팅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년까지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이 대호황 슈퍼사이클을 필두로 해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과정인데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올라갈 일이 없겠지만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의 실적이 또 추가적으로 올라간다고 믿는 시장의 어떤 이 메이저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묻지마 매수가 가담되면서 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소부장 또 반도체 대형주 쪽을 중심으로 해서 큼지막한 종목들의 상승 그리고 제약부 일부 또 뭐 2차 전지라든가 일부 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종목들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 중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코스피는 제가 볼 때 7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500 가도 6,000 가도 어쨌든 우상향 전개되는 분위기고 코스닥은 3년 안에 한 3,000 정도까지는 뭐 우리 정부에서 지금 보낸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인 시장에 집중하시면서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가시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아침에 계속 유튜브 방송 출연하고 있거든요. 한국경제TV 유튜브 아침 8시부터 8시 반까지 출연하고 있는데 덩달아서 안인기의 유튜브, 안인기의 인기 종목 네.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저랑 같이 또 시원한 계좌 상승 잘 만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요 며칠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1, 2 종목 삼전닉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도 코스닥 이야기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어제 이어서 코스닥 기간의 매수세. 우리 기간이 변했어요. 뭐 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기간의 매수세 뭐 거침없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건 보면 오늘 기간의 매수세 중에서 기간이 또 매도한 종목들을 보면 레버리지 쪽을 또 매도를 했더라고요. 네. 이런 것을 보면은 기간의 수급에 대한 성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어디에 자금이 어느 정도 와서 이게 장기 자금인지 우리가 자금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인 자금인지 요 자금의 성격을 우리 안인기 대표가 해설을 해주시면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관들의 자금은 정부 정책주 그러니까는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기금 또 기관들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 자금은 당장에 올라간다고 빠지는 자금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자금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저께 기관들이 무려 2조 5천억대 매수가 좀 가담이 되었고 네. 오늘도 1조 6천억대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에도 9천 금요일 날이었었죠. 네, 9,925대 가담이 되면서 특히 이제 기관계 쪽에서는 금융투자 매수가 좀 가담되고 있어서 특히 연기금도 가담되고 사모펀드까지 가담되고 있어서 지금의 기관 쪽은 당장에 올라간다고 매도치는 어떤 자금이 아니라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상승의 분위기가 좀 꺾일 때까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전략으로 좀 취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기관들이 매수했던 코스닥의 종목을 보게 되면은 오늘만 놓고 본다면 에코프로 오늘 또 장중에 7% 가까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저점 찍고 턴이 나오는 분위기였고 에코프로 BM도 쫓아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네. ABL바이오, 리아켄바이오 앞에 고점 돌파 시도 HLB라든가 펩트론 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의 종목들을 이제 매수했는데 사실 코스닥 종목들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의 비중이 한 45%까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집중력 갖고 매매하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의 강력한 종목은 제약바이오 플러스 네. 또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들 매수했던 종목들 특히 이제 장초반에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은 거침없이 돌파 나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로 집중하시면 시원한 계좌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략적인 부분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오늘 관전평에서 한번 시작을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네. 연속성에 대한 시작으로 한번 OX판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박윤희 대표도 OX판을 한번 들어주시고 오늘 이 코스닥의 흐름 나는 지금이라도 네. 코스닥 무조건 난 들어가야 된다고 본다. 어떤 섹터든 아니면 하다못해 ETF든 뭐든 난 지금이라도 얼른 바로 당장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면 O. 아니다. 요것도 살짝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코스피를 보고 무엇을 보니 좀 심상치 않다. 기타 의견 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요 의견을 한번 듣고 가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박윤진 대표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박윤진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인 것 같아요. 국장 복귀는 진흥순.
솔직히 국장 복귀는 네, 진흥순. 그러니까 지금 방금 질문 주셨던 코스닥을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냐 여기와 일맥상통하다는 이제 어떤 이런 표현인데 네. 저는 지금 서학개미님들이 이제는 코스닥, 코스피를 이제 아직도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요 오히려 마음이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미국 시장 그동안은 굉장히 탄력적이고 좋았지만 요새 여러분들 우리 국장만큼 탄력적 그렇죠.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거의 코인 시장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요. 코인 할 필요 없다 이 정도면. 네. 그런 탄력이 나오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서학개미님들 이제는 진짜 더 이상 이제 더 늦춰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셔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요즘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우리 학습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그 학습 효과라는 얘기 그리고 정부 정책에 거르지는 않지만 뜻을 따르지 않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대한 연속성을 되게 길게 보진 않았었는데 뭔가 기존에 여태까지 와왔던 어떤 그 학습 효과를 다 깨버리는 그 새로운 학습 효과, 정부 정책에 걸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네.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요즘의 분위기가 아닐까 싶은데 자 그렇다면 박윤 대표님 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코스닥 전반적으로 퍼지는 이 낙수 효과 사실 코스피는 일부 종목 오늘만 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사실 지수를 끌고 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코스닥 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낙수 효과를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낙수 효과는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은 참 재미있다기보다는 너무 빤한 그 시나리오로 가는 것 같고요. 코스닥은요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어떤 게임이 지금 시작되고 있냐면 아까 우리 안기 대표님이 이제 코스닥에 대한 어떤 그 수급 얘기해 주셨잖아요. 제가 하나 좀 첨언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요 공매도들의 둥절 시장이에요. 공매도들 지금 다 죽어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이 수급은 진짜로 매수 들어온 수급도 있지만 공매도 청산성 매수도 굉장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거래를 안 터트리는 게 아니라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량 손바뀜이 돼가면서 하니까 더 탄탄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진짜 코스닥이 재밌는 건 뭐냐면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패권 전쟁. 네, 코스닥 안에서. 과연 누가 알테오젠이 도려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이요 시가총액의 왕좌를 차지할 것인가 패권 싸움이 저는 여기서 일어날 것이다. 근데 네. 의외로 3년 아까 안희기 대표 3년 말씀하셨잖아요. 3천 갔을 때 의외의 종목이 패권을 맨 차지하고 위에 있을까요? 패권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지금은 바이오입니다. 지금은 아니죠 2차 전지. 그러니까 알테오젠은 제외하고 이제 알테오 어차피 제외하고, 네, 네. 코스피로 간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 밑으로 보면은 두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오가 싹 있잖아요. 네. 근데 어쩌면 왕좌의 게임에서 뭔가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그런 3,000닥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면 되게 재밌는 상상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코스피는요. 여러분들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1등, 2등이 바뀔래야 바뀔 수 없는 구조에 이렇게 있었다면 코스닥은요. 이런 묘미, 재미, 게임 같은 이런 느낌도 여러분들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이 좋습니다. 듭니다. 왕자의 게임. 그렇다면 어떤 섹터를 좀 보고 계시나요? 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할 새로운 섹터. 그냥 딱 네 가지로 딱 여러분 네 압축할 가지? 수 있죠. 일단 2차 전지 지금 1등이니까 그 바이오가 있겠고요. 바이오. 그다음에 여러분들 코스닥 안에 있는 반도체가 있어요. 소부장. 네, 네. 소부장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 네 개의 섹터 안에서 분명히 지금은 2차 전지가 1등인데 어쩌면 2차 전지를 능가하는 누군가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재밌어요. 미국 시장이 재밌는 이유는 시가총액 제일 큰 종목을요. 자꾸 선수가 바뀌어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 그렇죠. 누가 이겼다 얘가 이겼다 이러니까 그런 어떤 관전 포인트 재미 요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없었죠. 근데 코스닥 시장이 아마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굉장한 재미거리를 선사해 줄 거다. 그러니까 국장 복귀는 진흥 순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굉장한 설득력이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을 쭉 정리해 보았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재미있는 이 코스닥 시장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는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 이 양시장을 100배 즐길 수 있는 내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우리 박윤진 대표만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어떤 전략으로 가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편안해질까요? 전략이요. 네. 사실 저도 이렇게 전문가로 나서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리딩도 하고 같이 이제 매매도 하고 하지만 코스닥 종목들이요. 참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생각 많이 하시죠. 코스피에 비해서 좀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내가 난 지금이라도 내가 굉장히 나는 주식은 하고 싶은데 좀 겁도 나실 거고 많이 오른 것 같고 이러신 분들에게는요. 제 생각에는 아까 우리 기훈 MC가 이 힌트를 줬어요. 우리 ETF가 있잖아요. 좋은 네. ETF가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 레버리지 150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것도요. 3년 후에 열어봤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섹터 전쟁이 일어나긴 하겠지만 섹터 전쟁이 일어나야 여러분들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해야 더 많이 갑니다. 그거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나는 어딘가 딱 집어서 딱 투자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저는 ETF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은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는 한 줄 평과 함께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현상준 대표의 한 수를 만나볼 텐데요.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오픈북 테스트였다. 오픈북 테스트. 이 참 뭐라고 그렇죠. 할까요? 꿈의 테스트, 꿈의 시험이잖아요. 오픈북 테스트는 사실 꿈의 시험인데 제일 속상한 건 뭔지 아세요? 오픈북인데 시험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오픈북 테스트를 하는데도 시험을 망치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시장은 오픈북이다 이거죠? 그렇죠. 어. 아마 이제 오픈북 테스트 이제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모든 정답을 다 알지만 자료가 방대하고 그렇죠. 주어진 시간 내에 그거를 효율적으로 찾아낼 수 있어야지만 시험을 잘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클로즈북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모르면은 어둡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아름아름 하겠지만은 지금은 모두 다 개방되고 누구나 아는 섹터 내에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누구나 수익을 낼 수는 있지만 누가 더 빠르게 정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지는 네. 그날 아침 그리고 모멘텀을 자주 확인하시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워딩이 굉장히 민감하죠.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3,000포인트, 그러니까 코스닥을 확실히 끌어올리겠다 얘기를 하면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코스피 5,000은 숙제가 끝났다. 네. 앞으로 코스닥 3,000 시대를 열 것이다. 물론 앞으로 시간을 좀 멀리, 좀 시계를 좀 길게 두고 본 얘기지만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봐도 한 1,200에서 1,300까지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갈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앞으로 시장 자체에서 좀 튀어줄 수 있는 섹터들 좀 많을 거예요. 좀 오늘도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반도체, 뭐 스테이블 코인, 뭐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빠르게 좀 도는 그런 모멘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 내에 빠르게 수익을 찾는 그런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매매를 하시냐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는 오픈북 테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오픈북 테스트. 그리고 현상준 대표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한 주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상준 대표 과학고 출신인 거 아세요? 오. 모르셨죠? 현상준 대표 오픈북 테스트로 시험 봤을 때 잘 보셨나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그래요. 네.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요즘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지 않습니까? 이제 입방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외부 충격에 시장이 또 흔들리는 거 아닐까라는 또 걱정도 있습니다. 이게 외부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펀더멘탈로 이 장기 수급인지 지금의 수급이 아니면 이게 작은 변수에도 바로 빠져나가는 해치성 펀드인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현상준 대표가 보시기에는 지금의 수급은 어느 쪽이 가깝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충격, 웬만한 충격이 있어도 그렇죠. 좀 견고하게 버틸 수 있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현대차 이슈가 좀 한번 있었죠. 네. 25% 관세가 있어서 오늘 많이 출렁일 거로 생각을 했는데 현대차 종목이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로봇주다라고 변모를 하면서 바닥에서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제 지인이 이제 PB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지인한테도 물어봤어요. 요새 시장이 어떠냐? 그랬더니 부동산 자금에서 지금 증시로
어마무시하게 머니 무브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살짝 얘기를 좀 해주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 기조 자체가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금 예상해보는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좀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보유세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조금 더 줄이고 계속 증시로 그래서 머니 무브를 유도하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각을 잡고 이렇게 나왔을 때가 엄청난 강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 자체가 최소 6개월은 일단은 기본장으로 가면서 좀 시장이 좀 길게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네, 그래서 이번 상반기는 그래도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일단 뭐 여름쯤에는 좀 또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고, 또 금리 이슈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사실 시장에서 연초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올 한 해에 대한 전망 얘기하면 상반기, 1분기 이렇게 나눴는데, 많은 분들이 1월 달은 굉장히 뜨거운 장이 펼쳐질 것이고 2월 달은 코스피 기준으로 살짝 쉬어가는데, 이게 뭐 낙폭,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조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박스권 안에서 좀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이고 3월에 다시 올라갈 것이다. 근데 그 2월을 채워줄 것이 코스닥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시속 게임으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퐁당퐁당 이런 식으로 갈 것 같다는 말씀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그럼 6개월 이상 지금 2월 달이 이제 시작되면서 2월 내내 이 코스닥 시장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일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 코스닥을 움직여야지만 그래도 이제 표를 좀 담보를 좀 어떤 챙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계산이 좀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하반기에는 또 윗비가 좀 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국채 지수에 좀 편입이 되게 되면은 외국인 어느 정도 그 패시브 자금이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어쨌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코스닥을 어쨌든 최대한 좀 활용하려는 그런 정부의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계산은 있는데, 아무래도 또 앞으로 또 금리에 대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다양한 글로벌 정세가 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좋습니다. 좀 촉각을 건두 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내용에서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지금 가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보실까요? 일단 주도 섹터 내에서 노르셔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주도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지금 딱 몇 가지 아까 대표님께서 박민 대표가 말씀하신? 박민 대표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그 섹터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좀 바이오, 그리고 로봇, 요 정도 내에서, 그리고 이제 중간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약간 중간 중간에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간헐적인 그런 급등 섹터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섹터 내에서 노시되 보면은 순환매가 잘 돌고 아침에 보면은 바로바로 튀어주는 그런 섹터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옮기시면서 좀 이동하시는 전략, 만약에 힘드시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스테이하시고 계속 머무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계속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핵심 섹터 내에서 좀 머무르시면서 좀 시장에 좀 몸을 타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의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오늘 5,000피 천스탁 기념으로 저희만 특별 이벤트를,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너튜브 채팅창에 삼행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5,000피, 뭐 천스탁 좋습니다. 5,000피도 좋고 천스탁도 좋습니다. 이 삼행시를 남겨주시면요, 저희 방송 말미에 추첨을 통해서 세 분께 피자를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사비로 보내드리는 피자가 아닌가라는 저 혼자만의 추측입니다. 자, 이 추첨은 누가 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무려 68분, 68분. 68분의 지인이 있는 한 2분 정도가 선택을 해서 심도 있게 쭉 선택을 해주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5천은 시작일 뿐, 천운이 우리 편이다. 피크는 7천이다. 근데 요게 되는 게 아니라 요 정도 센스 이상, 굉장히 센스 있는 글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많이들 보내주셔서 기분 좋은 피자 선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과 함께 세 분의 이야기들 만나봤습니다.
네, 코스피 사상천 5,000포인트 달성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총평 저희가 만나봤고 계속해서 세 분이 생각하시는 2월 눈여겨봐야 될 탑픽 섹터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 분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세 분이 선택한 섹터 첫 번째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오늘 또 다양한 섹터들의 후보군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원전, 자율주행,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요. 반도체, 철강, ESS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섹터 공개합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저희가 먼저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롭게 공개한 AI칩 마이야 200에 SK하이닉스가 HBM3를 단독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 AI 주문형 반도체 칩을 만드는 가운데 HBM의 수요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자체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이 늘어날수록 HBM을 놓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도권 다툼이 더 치열해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반도체 섹터의 앞으로의 전망과 투자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좋을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 반도체 섹터 만나본데 이거 안인기 대표가 네. 준비한 섹터입니다. 반도체 코스닥 쪽의 소부장 쪽을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오늘 삼전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네. 먼저 준비하신 내용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28일 날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근데 지금 실적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 29일이죠. 네. 나오는 분위기로 봐서는 삼성전자는 지난번 잠정 실적이 20조 나왔기 때문에 그 이상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예상치가 16조 3천이 예상되어지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8조 원대 이상 또 예상이 좀 되어져요. 그래서 양 시장 양 종목이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이 44조 원 전후인데 올해는 약 200조 가까이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지금 뭐 구글과 또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 쪽에 HBM3 에디션과 4 지금 공급하고 있는 이 두 회사의 지금 공급은 계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이 단가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지금 HBM3 에디션과 4를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매출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영업이익도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와 소부장들의 움직임이 좀 좋다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어저께 좀 뉴스 나온 거죠. 어저께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칩 이 마이야 200의 SK하이닉스가 네. HBM3 에디션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게 공급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공급 중이다 얘기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확대 가능성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쪽하고 지금 HBM3 4를 지금 2월달에 양산 예정인데 그것도 이제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2월달부터 양산 예정 엔비디아와 구글 쪽에 납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대형주 쪽에 이 긍정적인 실적 기대감 플러스 코스닥에서의 우상향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코스닥 종목들의 뭐 하나마이크론 신고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PSK라든가 리노공업이라든가 또 최근에 또 원희가 이페스라든가 몇몇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현재의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투톱 종목들은 당분간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7월 달까지 제가 지난번에 강연회를 갔거든요. 코엑스 강연회. 네. 제가 7월 달까지 올라가는 코스피 시장에서의 목표는 7,000포인트 말씀드렸었는데 막 박수가 나오고 대표님 뭐 어느 종목 사야 됩니까? 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이제 세 종목을 드렸었는데 네. 와, 그 세 종목이 지금까지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세 종목이 뭐였나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올 적에 네이버를 말씀을 드렸었고 네이버.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연히 좀 소개해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쪽 이 그렇게 하면 세 종목이 맞긴 하네요. 네, 일단.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으로 미래에셋 증권도 한번 미래에셋. 소개해 드렸었고 네 종목.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쪽에서 이 LNF하고 네. 또 이 에코프로. 에코프로를 네.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럼 박수 나올 만하네요. 네, 그래서 그렇죠. 지금 많이 올라와가지고 그때 들었던 그 강연에 600명 이상 들었던 중에서 지금 안인기를 또 찾아오셔가지고 또 같이 한번 해보시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업종 대표 종목들의 우상향은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그 중간에서 이제 반도체가 앞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장의 우상향은 기본에다가 반도체 업종의 소부장주 쪽까지 같이 집중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를 앞두고도 있지만 어쨌든 요번 그 뭐라고 할까 이슈라고 해야 되나 이 호재는 좀 저희가 무시할 수 없는 네. 그렇죠. 호재로 코스피 시장의 이 두 종목을 또 이끌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러면은 세 분께 동시에 질문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코스닥의 네. 소부장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좋죠.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소부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맛있는 게 너무 많으면 뭐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소부장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가장 먼저 접근해야 될 섹터는 어느 쪽이라 보시나요? 지금 어차피 우리 안인기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을 눈여겨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도대체 이 소부장에 어느 쪽을 가장 먼저 접근하고 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향, 그다음에 삼성전자 향, 엔비디아 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 네. TSMC 향 그런 공급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일단은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과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후공정 관련주 중에서 하나마이크론, 네. 요게 일단 첫 번째. 그다음에 리노공업까지 두 개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제 저도 또 원익 IPS 제가 또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전공정 증착장비 쪽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빅3 원익 IPS, 테스, PSK 이렇게 빅3 종목들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향, 마이크론 향 종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우상향 전개 가능성. 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는 DBI텍 그리고 또 HPSP 같이 또 이렇게 열처리 어닐링 장비 쪽도 한 번씩 또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고 최근에 못 올라온 종목 중에서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또 슬슬 또 올라오려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TC 본도 쪽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 계속 섹터 대장주 집중하시면서 아침에 9시 땡 하자마자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한 종목들이 계속 튀어 올라오고 있잖아요. 가장 강한 종목들로 들어가서 단기 단타 스윙 전략으로 원하는 수익을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할까요? 그동안 좀 잠잠했던 삼전닉스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또 이슈도 품고 있었는데요. 삼전닉스 지금이라도 나는 신규 진입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오, 아니다. 지금 코스피의 1, 2 종목 오늘 굉장히 뜨겁지만 이거 알 수 없다. 뭐 기타 다른 모든 의견이면 X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전닉스 지금 신규 진입해도 된다. 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오, 세 분이 다 오예요. 자, 박윤희 대표부터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뜨거운데 삼전닉스를 지금 들어가도 난 좋다고 본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네. 자,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종가가 이 시간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15만 9,900원 마감했고요. 하이닉스가 80만 5천 원을 드디어 80만 원을 봤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수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가 이거보다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를 여러분들 15만 9천 원인데 만약에 20만 원 넘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결정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다 생각 드십니까? 네.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SK 하이닉스 만약에 지금 80만 원대가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애프터마켓에서 도달을 했는데 100만 원이 넘어서 한 120만 원 간다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이 정도 레인지로 놓고 본다면 충분히 가능한 어떤 숫자지 않을까. 그리고서 그거 이상의 알파 플러스 알파는 이제 수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더 추가적인. 이게 봤을 때 증권사 리포트들을 여러분들 아침에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증권사 리포트들에서 공격적으로 지금 계속 앞다퉈서 목표가를 좀 올리곤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좀 보신다면 그래도 뭐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코스닥 얘기도 해볼까요? 코스닥 소부장 박윤 네. 대표님, 코스닥 네. 소부장도 지켜봐야 되고 여기서 체질이 변할 수 있고 손바꿈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럼요. 뭔가 아까 왕자의 게임이라는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섹터가 오늘의 첫 번째 섹터니까 코스닥 소부장 중에서 박윤 대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시가총액 제일 지금 상단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제일 큰 종목이 알테오젠이라 그랬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제
100종목을 코스닥 100종목을 나래비를 이렇게 딱 세면 죄송합니다. 이게 일본어인가? 이렇게 서열을 나누면 서열을 이렇게 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반도체 회사가 바로 리노공업입니다. 자, 그 리노공업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회사가 원익 IPS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거든요. 자, 느낌 오십니까? 이제 리노공업은 소켓 쪽에 진짜 굉장히 강한 회사고요. 원익 IPS 이제 여러분들 전공정이 진짜 핫한 회사고 또 여러분들 그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는 박윤진 대표가 감히 이런 회사가 제2의 ASML 한국판 ASML이 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오테크닉스라는 회사까지 봤을 때 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감히 대한민국 증시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에서 누군가 ASML 같은 회사가 탄생한다 그러면 저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이저 그래요. 커팅 회사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윤진 대표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그럼 현상준 대표도 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금이라도 신규 진입해도 난 된다고 본다. 5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료로, 그러니까 데이터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한 80조, 이제 또 제일 최하단으로 봤을 때 80조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150조에서 180조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해 벌 수 있는 예상치가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하는데 원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티플을 10배를 뭐 주기도 하고 5배를 주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시장 자체에서는 10배를 주는 게 좀 맞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10배를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갖고 있는 시총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예상치를 하게 되면은 약 24만 원에서 25만 원까지가 맥스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데 그래서 바로 가기보다도 올해 내내 한번 천천히 좀 올라가면서 계단식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꾸 어떤 그런 세계 최초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또 수급이 좀 받쳐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보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도 좀 유동성이 좀 부동산에서 계속 증시로 좀 몰려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서학개미들 많이 매매를 할 때 외국에서 제일 어려운 종목 아니고 제일 대표적인 종목을 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 주식을 사신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서 이렇게 매수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머니무브가 진행이 됐을 때 조금은 어떤 모멘텀이 더 작용이 되고 플러스 또 유동성까지 공급이 더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인 좀 상승을 좀 더 생각해 보진 않을까. 물론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네. 겁은 나시겠지만 좀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시장이 받쳐주는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수의 심장 살짝만 장착돼도 뭐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질문입니다. 코스닥의 그 반도체 소부장 긍정적으로 아까 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상 대표는 어느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너무 막 먹을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ETF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난 그래도 ETF보다 좀 탄력성이 더 좋게 직접 종목에 좀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느 쪽을 보시는 게 좋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좀 장비 쪽도 장비 쪽. 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서 뭐 일일이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콕 집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네. SFA 반도체도 괜찮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 잘 주셨던 그런 여타 종목들도 같이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탄력성이 있게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깐 좀 시간이 된다면 차트 한번 잠깐 그래, 차트 한번 본다면은 보겠습니다. 우리 현상준 대표는 좀 거래량을 또 중시 여기시니까 차트 보면서 어떤 종목일까요? 지금 보는 이제 차트는? SFA 반도체인데 이것도 좀 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횡보를 좀 오래 한 다음에 최근에 이제 1월달에 수급을 확 받으면서 나온 종목인데 여전히 좀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에서 올라가고 이전에 거래량 나와 봤을 때도 아직까지 덜 터진 모습. 그러면은 이전에 이제 7,5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충분히 여력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덜 오른 종목에 지난번에도 한번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제주 반도체라든지 SFA 반도체 같이 아직 덜 오른 저평가된 종목들을 조금 더 보시는 것도 탄력성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안익기 대표님 뭐 네.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그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네, 네. 합니다. 근데 외국인들 기관들 프로그램 매수하는 종목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바닥에 누워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겠지라는 전략으로 저점 매수는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각 섹터의 대장주 중심으로 먼저 올라간 다음에 2등, 3등 쫓아가는 흐름이 연출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돈을 투자하든 적은 돈을 투자하든 가장 그 섹터의 대장 1등주 중심으로 집중만 하신다면은 계속 순환 매장세 속에서 원하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는요. 많이 올라와서 두렵다 하지 마시고 화면 구성 잘 세팅시켜 놓고선 움직이는 1등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섹터 반도체에 대해서 안인기 대표가 준비하신 내용 그리고 세 분의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벤트 진행 중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주고 계셔서 네. 저희 지금 뽑고 있는 제작진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스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제 짧은 글 하나만 읽어볼까요? 좋죠. 5,000P가 끝일까요? 1,000만의 말씀, 피할 수 없는 증시 랠리 한국경제TV와 함께해요. 와. 이렇게 해주셨는데 많이 올려주셨어요. 많이 올려주시고 맨 마지막 이런 글도 쓰셨어요. 저는 삼행시 이벤트 안 할 거예요. 뽑아주지 마세요. 네, 센스까지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뽑는 게 아닌지라 어떤 분이 뽑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또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희가 반도체 섹터 만나봤고요. 에너지, 원전, 2차 전지, 로봇, ESS, 철강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자, 다음 섹터는 어떤 섹터일지 공개합니다. 자, 다음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이네요. 과연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는지 만나보고 또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박윤진 파트너가 선택한 토픽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삼성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이 손을 잡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사용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가대표급 스테이블 코인 동맹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뤄지는 즉시 협력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인 동맹이 탄생할 경우 시장 판도를 흔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섹터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수혜주까지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우리 박윤진 대표가 준비한 섹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텐데 일단 정부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가상화폐에 대한 예전 같으면 스테이블 코인의 뭐라고 할까요? 종목의 수든 이 영향력이 이쪽 캐파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단기적인 테마로 좀 멈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의 정부는 예전의 학습 효과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기대감도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박윤진 대표의 준비하신 내용 먼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 여당이죠. 민주당 특유에서 토큰 증권 STO라고 하는 토큰 증권하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코스닥 시장 유동성 공급에 활용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네. 사실 저는요 제 귀를 좀 의심했거든요. 정말 이제 뭐 물론 이제 약간 전체적인 어떤 그 결제에 좀 바뀌는 어떤 이 과정에 있는 상황이라는 건 우리가 다 느낌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자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던 이제 기억이 있는데 그게 며칠 전입니다. 근데 미국은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정말 진심이거든요. 특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지니어스법까지 통과시키면서 이거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 목숨을 거는 스테이블 코인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이제 과도한 부채에 대한 어떤 지금 더 이상은 돈을 찍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부채가 굉장히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결제 시장에 뭔가 변화가 좀 와야 된다. 뭐 이런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채 시장의 변화죠. 미국 국채는 이제 더 이상 각국의 정부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이제 예전처럼 의무적으로 각국 정부에서 이렇게 막 사주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뭔가 국채를 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자세한 설명을 제가 이따 공개 방송에서 이 어떤 상황, 어떤 시퀀스가 여기 있기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정말 미국에서는 밀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도입이 진짜 빠른 시간에 된다 그러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요 방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달러가 더 많이 쓰인다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자주성을 우리가 내걸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스테이블 코인 하면 아직도 코인에 대한 우리는 인식이 그렇죠. 약간
좀 못 믿었, 신뢰감이 불안정 불안하다는 자산이라는 생각. 이미지가 당연하죠. 있죠. 네. 그런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삼성이 뛰어든다? 삼성그룹이 하고 신한과 하나은행이 여기서 한다면 왠지 신뢰감이 여러분들 생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삼각연대가 지금 나온다고 저거 이제 오늘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판 커지는 스테이블 코인 동맹. 세계사 최고 경영진 의기투합한다. 컨소시엄 구축 실무진 논의하고 거기에 이제 페이가 이제 각종 페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삼성 페이, 페이라고 붙이는 이거 여기 이제 보면은 그걸 이제 우리 삼성페이에서는 갤럭시 그래요. 폰하고 인프라가 막강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동남아를 갔다가 상당히 놀란 이유가 공항에서요. 네. 제가 그냥 비자 카드, 마스터 카드라고 있고 우리 카드 가지고 다니잖아요. 네네. 그 카드를 공항에서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 카드를 안 받아요. 그러면 뭘로 결제를 하냐? 알리페이나 오히려 네이버페이는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 네, 결제를 네. 하라는 거예요. 전 굉장히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는 어떤 페이 시장이 결제 시장이 조금 있으면 뭔가 전환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게 사진 찍어서 그 뭐죠? 인증하는 그 뭐라고 했죠? 그 QR 코드. 코드. 네. QR 코드 제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이제 카드사가 아니라 이 카드사는 또 보급률이 굉장히 낮다고요. 생각보다 마스터 비자 카드는요 상당히 선진국에만 그래요.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보급률이 낮아서 어렵지만 이런 어떤 QR 코드와 페이를 이용해서 전 세계 지금 확장이 굉장히 크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 2년, 3년 안에는 뭔가 결제 시장, 페이 시장에 뭔가 굉장한 큰 변화가 한번 머니 무브가 한번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 딱 그 시기에 맞물려 있고 또 현 정부가 이재명 지금 대통령 정부에서 상당히 이쪽에 관심이 많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단 말이죠. 볼 필요가 있겠구나. 좋습니다. 예, 이렇게 저는 좀 스테이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인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순이다. 네,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말씀하신 게 좀 인상적이긴 한데 그럼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 유통 채널을 가진 삼성하고 준비된 운용 자금과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갖춘 금융지주사가 이제 합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나 뭐 가상화폐나 이쪽에 지금까지의 대장주가 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변할 수도 있지. 있을 것 같죠? 네. 그러니까 삼성이 여기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식의 참여를 할 것인가가 근데 삼성은 너무나 좋은 인프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갤럭시 폰이라는 인베디드 형식의 어떤 그런 그리고 삼성페이를 또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저는 이제 볼 일이지만 삼성이라는 이 회사가요. 꼭 원화 쪽 말고요. 제가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건데 만약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만약에 이게 진출한다. 이거는요. 미국의 국채를 삼성이 사들이는 그런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냥 민간 회사가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많이 보유할 수 있는 그럼 미국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지요. 이거는 어떤 권력의 싸움, 패권 싸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좀 재밌는 어떤 현상도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세한 얘기는 이 시간 끝나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정해져 있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이럴 때는 네.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잠시 후에 무료 방송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 세 분의 의견 또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정부의 정책에 또 나왔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 뭐 가상화폐, 뭐 페이 이런 시장 전반적으로 이쪽 스테이블 코인을 대표하는 이 시장 지금 현 시점 내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고 본다면 아니다. 지금 워낙 강하고 좋은 섹터가 많기 때문에 현 시점보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혹은 기타 의견을 다 X입니다. 현 시점 내 포트 안에 스테이블 코인 담는다. 아니다. X. 하나, 둘, 셋. 세 분이 다 담는다예요? 그럼 현상준 대표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저희 이 섹터에 제가 며칠 전에 그러니까 다날, NHN 캐시피, 네네. 카카오페이, 헥토파이낸셜이 상한가 가기 며칠 전에 이미 저희가 이제 VIP 우리 회원님들을 다 매집을 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네. 강한 상승세가 나와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이기도 해서 좀 관심 있게 더 들어봤었는데요. 앞으로 더 상승세가 좀 점쳐지기는 해요.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섹터가 단기간에 끝날 섹터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까지 모멘텀이 유지가 된다는 걸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섹터들이 이게 지금 바로 끝날 섹터인지 아니면 앞으로 좀 시기를 좀 길게 둬서 향후에 좀 더 다른 모멘텀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3월까지도 법제화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화폐 주권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보면은 오늘도 제주은행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결을 좀 해서 은행 중심의 지금 얘기가 좀 나오기도 했다가 핀테크 전체를 좀 넓게 보겠다. 여러 가지 지금 계속 공방을 좀 펼치고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은 내일도 이제 여당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민주당 이제 태스크포스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도 좀 계속 뉴스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모멘텀을 좀 계속 가져가시면서 보는 것도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죠.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짧게 한번 드릴게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주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뭐 다날, 뭐 이 정도가 아닌가 뭐 이 생각을 해보는데 지금 얘기대로 좀 여러 가지 정책과 함께 지금 말씀의 요는 이게 테마에서 산업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변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장주도 좀 체질이 좀 변하다니 손바뀜 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일단 또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강한 상승세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NHN 캐시피 같은 종목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하고 연계돼 있는 이제 페이,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네이버가 조금 더 앞서 나가는 부분이 좀 있다는 보니까 NHN 캐시피 쪽을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테마성을 좀 더 보겠다 그러면은 은행 중심으로 본다는 어떤 제주은행을 좀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트레이딩성 어떤 매매를 좀 하시는 것도 그래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안인기 대표도 지금 현 시점 내 포트 안에 스테이블 코인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최근에 또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긍정적인 전략을 좀 많이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통상 이 법제화 가능성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이 종목들이 이 코스닥 3천선 가기 위한 디지털 자산 활용에 대한 그런 코멘트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제 테마가 됐다가 또 제도권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공격적으로 가담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관련된 종목들 한 15개 종목 정도가 있어요. 거기서 뭐 눌리거나 내릴 때 혹은 또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하는데 약간 밀릴 때 그때 잡게 되면은 또 원하는 수익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우리 현상윤 대표께서 뭐 종목들 많이 나열해 주셨는데요. NHN KCP, 다날, 헥토파이낸셜, 또 핑거, 또 IT센 글로벌, 네. 푸나이,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또 카카오페이 등등 종목들 잘 체크하셨다가 매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질문 한번 짧게 드려볼게요. 삼성이라는 큰 네, 뭐라고 고래만한 고기가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네. 손바뀜이 확실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삼성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삼성 SDS? SDS 네. 있고 삼성의 또 그 여러 가지 또 그 금융 보험 이쪽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쪽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삼성페이는 어디서 갖고 있는 가 전자에서 갖고 있는 건가요? 그 K사인인가 그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아, 같이 그래요? 연계돼 있는 종목들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뜨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자산주 혹은 지주사, 지주사. 네. 그런 쪽도 삼성 관련된 종목들 같이 그쪽 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삼성은 아직까지 이제 코멘트가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신한은행 그래요. 또 몇몇 은행주 같이 집중. 요즘 은행주도 그러니까 좀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첨언을 하자면 네. 삼성도 지금 완전 완벽하게 연결성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 나오는 어떤 그냥 이건 뉴스 같은 건데 두나무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 삼성 쪽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는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첨언의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섹터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섹터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저희가 원전 그리고 또 에너지, 로봇, 스테이블 코인 방금 말씀드렸고요. 반도체도 말씀드렸습니다. 철강, ESS, 자율주행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요. 과연 다음 섹터는 어느 쪽 섹터일지 보여주시죠. 2차 전지네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 만나보고 세 분과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가 선택한 탑픽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시장에서는 2차 전지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요축으로 재평가 국면에 들어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전기차를 넘어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또 우주항공까지 미래 산업의 필수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특히 산업용 휴머노이드에 적합한 3원계, 또 원통형 배터리와 교체 주기 단축에 따른 리사이클링 시장까지 관전 포인트도 다양합니다. 2차 전지 현 시점 투자 전략, 한국경제 최고의 파트너 세 분과 함께 짚어보시죠. 네, 이번 섹터는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하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동차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긴 하나, 이제는 또 로봇 쪽으로 완전히 탈바꿈을 좀 ESS로 가나 했더니 로봇 쪽으로 완벽한 또 탈바꿈을 한 것 같다라는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다양한 매력적인 섹터가 정말 2차 전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는 우리 현상준 대표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고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살짝 좀 말씀을 네. 드리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좀 정부가 얘기를 하면서 드라이빙을 걸고 있는데, 아무래도 2차 전지, 뭐 반도체 일부, 그리고 뭐 바이오, 이런 다양한 로봇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하게 좀 섹터를 좀 올리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자, 코스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알테오전이 이제 빠져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제 2, 3위가 제일 상단에 올라가게 될 텐데, 뭐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딱 자리를 잡고 있고, 그 하단에도 2차 전지 종목들이 순차적으로 상단에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을 끌어올리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코스닥 지수를 좀 올리기는 다소 어렵다. 아마 코스피를 보시면은 아셨을 거예요. 코스피를 올리기 위해서 반도체 종목 투탑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종목 같이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이 같이 올라가 주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2차 전지에서 제일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 전기차 부분이었을 거예요. 네. 근데 요즘 시장에서 조금 바뀐 게 있죠. 현대차 하시면은 아마 자동차라고 생각하시죠. 로봇으로 많이들 그렇죠. 보고 계시죠. 이제 로봇으로 섹터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2차 전지를 로봇주의 어떤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가 이제 올라왔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파생된 섹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로봇에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많은 전력을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많은 모멘텀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실 그래요.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하루에 충전해야 되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량, 그러니까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돈다는 거죠. 휴대폰 충전하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나의 좀 박스로 크게 들어가는 전기차보다도 단발적으로 계속 충방전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빨리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또 앞으로 시장이 확대된다고 보게 된다면은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나온 뉴스인데, 중국에서조차도 K 배터리를 좀 써야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LFP하고 이제 3원계가 있는데, 네.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에 많이 보급이 그렇죠. 됐습니다만은, 이제 3원계 계통은 사실 기술력이 중국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강점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이 니켈 관련된 이런 충전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앞으로 LFP보다도 이 3원계 계통의 어떤 이런 배터리 시스템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로봇이 이런 부분에 더 최적화돼 있고, 사실 로봇이 작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최적화된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트라 하이니켈 배터리가 일반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30%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제 한국에 좀 더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거에 이어서 뭐 ESS에 대한 기대감도 워낙에 좀 많고, 최근에 죄송합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왔죠.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전 상단 30만 원에서 하단이 6만 위안까지, 그러다가 최근에 16만 위안까지 톤당 올라왔는데, 여전히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런 부분까지 재고 평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웠던 몇 해 전, 배터리를 많이 얘기하던 아저씨도 계셨던 그 시절, 그런 시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2차 전지는 철저한 기대감이었어요. 그리고 지금의 로봇도 기대감입니다. 요즘 다시 로봇과 2차 전지에 대한 섹터로 다시 왔을 때 다시 한번 또 기대감 쪽에 좀 더 가까운 거지 않습니까? 실적보다는 요 기대감이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맞나? 미래 산업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지금
로봇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3원 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꿈의 배터리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전고체가 로봇 안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 또한 그냥 기대감과 막연함이지 아직 전고체가 완성이 돼서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그럼 3원계 쪽을 봐야 돼? 전고체 쪽을 봐야 돼? 뭐 어느 쪽을 봐야 돼? 이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현상준 대표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전에 이제 고점이었던 그러니까 2023년에 그때는 굉장히 높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 뉴스를 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고점에서 사실 국제 IB 그러니까 국제 세계적인 글로벌 IB에서 공매도를 많이 거기서 때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하방이 굉장히 깊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쇼커버링이 슬슬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쇼커버링이라면 이제 공매도를 어느 정도 이제 상환해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슈를 계속 엮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턴어라운드 하는 자리에서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바닥에서부터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나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모멘텀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슈들을 2차 전지를 로봇과 연결을 해서 어찌 보면 서사를 연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이 종목을 매수해야겠다라는 그런 유인이 좀 생깁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앞으로 좀 더 이전 고점이었던 20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13만 원대까지밖에 안 돼 있습니다만은 이전 고점이었던 20만 원대까지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전고체에 대한 얘기. 그렇죠. 이거는 전고체는 기대감만 가지고 일단 종목들을 좀 선별해서 잠깐 튈 때 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3원계 쪽을 보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3원계 쪽으로 해서 로봇과 연결된 그런 장비 쪽이라든지 소재 쪽 이런 쪽을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연계된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가 제일 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연계돼 있는 소재하고 부품 쪽 그쪽을 좀 더 확장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상준 대표 잠시 후에 공개된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그 섹터가 2차 전지인가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의견 또 같이 한번 들어볼 텐데요. 세 분의 의견 동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2차 전지. 이건 너무 뻔한데 내 포트 안에 꼭 무조건 100% 있어야 될 섹터다. 이건 너무 뻔하니까요. 나는 2차 전지에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3원계 쪽을 현 시점 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 아니다. 그거보다 좀 우리 꿈의 배터리 전고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 이런 쪽으로 좀 더 접근을 해보는 게 현명하지 않겠느냐? X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중립, 오. 3원계라고 명확하게 방금 말씀하셨고 안익희 대표 중립입니다. 제가 중립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죠. 네. 일단은 최근에 3원계 관련된 종목인 에코프로와 LNF가 움직임 좋았어요. 움직임 좋았죠. 그리고 수급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쪽에는 일단 오케이.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에서는 이수 스페셜 케미칼. 상한가 가는 날 제가 또 장 초반에 잡아가지고 지금 네. 수익이 한 70% 이상 올라와 있는데 그리고 CIS까지 한농화성 그 종목들도 지금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주도 오케이. 그리고 리튬 가격 상승했다는 최근에 뭐 엔캠이라든가 강원에너지 또 뭐 하이드로 리튬 등등 종목들도 네. 메이저가 매수하면서 좋아지는 분위기라서 좋아지고 있고 ESS 관련된 종목인 삼성 SDI하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 좀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안에서 이제 전고체 또 3원계 또 뭐 시총 상위, 리튬 가격 상승, 폐배터리 등등 또 전기차 등등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이제 시속 게임을 연출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시나 뭐 장초반부터 외국인들 기한테 매수하는 올라가는 프로그램 매수주에 대한 긍정적 전략 취하신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2차 전지 안에서도 대장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잘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제가 중립을 들 수 없는 질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익희 대표님 잠시 후에 공개된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 네. 2차 전지인가요? IT 소부장 IT 소부장이죠.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안익희 대표가 지금 현 시점 바라보고 있는 2차 전지 안에서의 원픽 종목은 뭔가요? 딱 한 종목만. 원픽주는 현재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네. 3원계 쪽을 네. 보고 계신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5의 의견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박윤희 대표도 중립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저희는 제가 웬만해서 중립을 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요. 공교롭게도 저희 그 클럽에서는 회원방에서는 삼성 SDI를 편입해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2개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원계 하나,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 둘 다를 갖고 있었어요. 둘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제가 편을 들어주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대장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에서 대장이면 저는 에코프로를 꼽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대장주를 꼽으라 그러면 저는 삼성 SDI를 꼽겠습니다. 그렇게도 나눠서 그래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워낙에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로봇에 편입해서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그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자리였고 그래요. 지금 현상주 대표님이 이제 공매도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지난 10월, 2025년 10월까지만 해도 에코프로의 공매도가 한 15 정도는 비중이 있었어요. 근데 네네. 지금요 7, 8로 내려간 거예요. 반토막이 된 거예요, 공매도가.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걸 꼭 구분하지 마시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기훈 MC님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바닥주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같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 투톱을 가지고 있으면서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얼어 죽어도 바닥주, 얼죽바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것도 하나의 한 켠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꼭 로봇을 꺾이지 않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2차 전지도 올라올만 했다. 너무 오래 쉬었다.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원픽은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눠지네요. 저는 그냥 각각 대장만 건드렸어요. 그럼 이거는 성향의 차이로 한번 접근을 하면 딱 그런가요? 되겠네요. 그렇죠? 네. 난 좀 아무래도 탄력성이 코스닥 쪽에 있는 에코프로가 훨씬 더 에코프로 관련 종목들이 좋으니까 네. 성향의 차이로 구분을 해서 보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성준 대표님, 오늘 2차 전지 내 마음속의 탑픽 섹터로 말씀해 주셨는데 첨언의 말씀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때 또 종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서 좀 더 네.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관전평부터 2월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섹터까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증시의 위대한 도약 한국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특집 진짜 주식 3부 계속해서 남은 2월이 이제 준비 다가올 2월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베스트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에 따라 우리 안인기 대표부터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선별 기준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 놓고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안인기 대표님? 메이저가 매수하는 실적 좋은 섹터의 대장주의 IT 소부장. 수급과 실적이 있는 IT 소부장이란 말씀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과연 안인기 대표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선택하셨는지 안인기 대표의 소부장 종목 공개합니다. 안인기 대표는요, DB 하이텍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과거 4만 원 초반에 말씀 한번 드렸었고 네. 6만 원대 또 한번 소개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도 7만 원 초반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매수해서 한 120%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주가는 상승이 전개될 적에 오바 상승이 전개되어야만 내려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바 상승이 전개되지 않고 있다. 한 번 더 갈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전공정 쪽에 또 OLED 쪽에 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종목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반도체 파운드리 쪽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 성장성도 부각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구동 IC 설계, 판매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파운드리 쪽 그리고 PCB 쪽, 유리기판 그다음에 반도체 대형주 쪽이 같이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이 판매 단가도 올라가고 영업 마진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죠. 작년에 매출이 1조 1,000억대 그리고 영업이익이 1,900억대였는데요. 작년, 재작년 그리고 작년에는 매출이 1조 3천억대, 영업이익은 2,770억대 예상.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무려 한 40% 이상 올라올 수 있는 분위기고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영업 이익이
거의 매출의 한 30% 가까이 또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올해도 반도체의 그 이제 울트라 슈퍼 사이클의 수혜주, 내년까지 올라온다면 DB하이텍은 현재 구간보다 약 40% 넘는 큰 폭의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차트 한번 보면서 현재 위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이때 한번 올라왔을 적에 또 매수 한번 사인 드렸었죠. 그다음에 또 한번 이때도 한번 전략 좀 드렸었는데 많이 올라왔지만 한 번 더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연출되고 있고 외국인들 매수 가담되고 있고 기관들도 같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밴드는 11만 원대 이상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는 전략. 약간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8만 5천 원 갖고 제시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안인기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은 DB하이텍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박윤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릴 거지만 너무 탄탄한 매집이 되어 가고 있고 거의 완료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 정부 주도의 어떤 정부 정책에 의한 어떤 그런 모멘텀 그리고 실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좋은 거 다 갖고 있습니다. 네. 모멘텀과 실적 그리고 매집 과연 어떤 종목일지 우리 박윤진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박윤진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네이버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차트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화면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이게 네이버의 일봉, 주봉이 아니고요. 월봉이에요. 자, 잠시만요. 이게 좀 제가 확대해서 보면 이 월봉에서 지금 최근에 작년에 여름에 굉장히 급등 났었죠. 그때부터 지금 이게 이 거래량이거든요. 월간 거래량인데 여러분들 이 월간 거래량 저기 안 보이네.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여기를 보면 거래량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 지금 향후 몇 년 오랫동안 2014년부터 봤던 이 거래량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래량이 여기서 지금 집중포화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게 월봉입니다. 자, 누군가 네이버에 오랫동안 들고 있는 누군가는요. 지금 거래가 터트리면서 이거를 지금 물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누군가 이 들어왔던 이 거래량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뭔가 정고점을 넘는 어떤 그런 상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네이버가 정말 막 급등주형으로 굉장히 빨리 가거나 이러진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거 그리고 정부 주도하에서 GPU 관련해서도 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이 모멘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올해 그냥 2026년이요. 연말에 그냥 이 종목은 아마 가더라도 여러분들 마음 막 급등하게 스피드하게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2026년에 마지막 12월에 봤을 때는 얼마가 가 있을까 저도 궁금한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로서 네이버를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으로 박윤진 대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탑픽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볼까요? 네, 늘 말씀드리는 거래량이랑 모멘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항상 거래량으로 좀 이전 매물이 소화되는 그런 종목들을 선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래량과 모멘텀 두 가지 선정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일지 우리 현상준 대표의 종목 공개합니다. 자, 현상준 대표는 에코프로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앞서 두 대표님께서도 많이 언급을 주셨던 에코프로 대장주죠. 네, 전통적으로 이제 코스닥의 대장 2차 전지 대장주 에코프로를 좀 갖고 와봤는데 다 아시는 배터리 기업의 수혜주 그리고 6거래일 연속 지금 순매수, 그러니까 기관의 순매수가 자주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정부 워딩에 따라서 기관이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바스켓머니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아예 작정을 하고 딱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보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고 또 앞으로 또 기대감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 향후에 계속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차트가 좀 안 나오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많이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들 쭉 모아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향후에 20만 원에서 25만 원 좀 다시 좀 확인이 되는데 거래량이 최근에 좀 많이 나와줬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 줄 수 있겠다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 고점이 지금 25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는데 중간 정도에서 한번
한 번 더 약간 기간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20만 원대까지 한 번 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17만 원 정도 일단 먼저 보시고 추후에 20만 원, 22만 원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매도에 어떤 쇼커버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닥의 어떤 상승세와 함께 2차 전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 우리 현상준 대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가족들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가족이라는 표현. 에코프로 PM, 에코멀티리얼즈. 그중에 에코프로입니다. 그렇죠.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대장주 성격이기도 하고 또 양극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뭐 에코프로 BM보다도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에 조금 더 탄력성이 더 있기도 하고 또 SDI 삼성 SDI하고도의 어떤 협력 관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한국경제TV를 대표하는 우리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탑픽 섹터부터 베스트 종목까지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그럼 세 분이 공개하신 눈여겨봐야 될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다시 한번 정리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파트너가 선택한 베스트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안인기 파트너의 종목 DB하이텍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1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8만 5천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박윤진 파트너의 종목 보겠습니다. 네이버고요. 매수가는 27만 원, 목표가는 40만 원에 손절가는 24만 원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상준 파트너의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세 분의 베스트 종목들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네, 코스피 5천 돌파 한국경제TV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 내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만나보기 전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오늘의 이벤트 또 삼행시. 삼행시 이벤트 당첨되신 분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자, 이거 뭐라고 떨리죠? 이런 거 근데 굉장히 쏠쏠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날 이벤트에서 그날 발표하는 이런 시스템. 며칠 있다 하는 건 전 이벤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발표합니다. 자, 세 분을 저희가 선정했는데요. 어떤 분들이 선정이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겠는데요. 첫 번째 당첨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제가 운을 띄워볼 테니까 우리 안인기 대표님이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1000 뭐라고 쓴 거예요? 1000 곱하기 3천만 1000 곱하기 3천만 원 매수한 천땡. 매수한 걸 네, 와이프한테 들켜서 PC방에서 한국경제TV를 보고 있다. 와, 이렇게 재밌는 걸 이렇게 못 살리시네요. 그러게요. 오늘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1000만 원 매수한 걸 와이프한테 걸려갖고 PC방에서 지금 한국경제TV를 보고 있다라고. 이거 상으로 따지자면요, 약간 장려상. 안타까움상. 네. 안타까움상 이렇게 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다음 또 당첨자 공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박윤지 대표가 읽어주시죠.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날이 왔습니다. 1000 천장을 뚫고 솟구친 코스피 지수 5천. 피와 땀으로 일궈낸 대한민국 경제의 승리입니다. 그래요. 요번 요상은 상 이름을 뭘로 할까요? 약간 가슴이 뭉클해지거든요. 국뽕상 한번 가겠습니다. 네. 확 뭔가 확 차오르니까. 좋았어요. 국뽕상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당첨자입니다. 공개합니다. 자, 이번 현상준 대표입니다. 오늘도 한국경제TV 보며 열공 중입니다. 천스닥도 놀랍게 경험 중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한국경제TV와 함께 놀라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한국경제TV라 쓰면은 붙네요, 그죠? 요거는 근데 많은 분들이 써요. 요거는 한경 TV상으로 저희가 세 분 이렇게 추첨드리고 많이 응모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응모해 주신 분들 또 떨어졌다고 저희가 안 드리는 거 아니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요, 저희가 감사의 인사로 부자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 분의 사랑을
세 분의 사랑을 저희가 사랑을 보여주시죠. 이렇게요? 네. 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세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한국경제 홈페이지에다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이벤트도 해봤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위한 또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부터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안인기 대표부터 한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네, 입장이죠. 오늘 그렇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제가 이번 시즌 3에 우승했잖아요. 급등하는 메이저 매수주를 골라내는 방법을 조건 검색식에 담았어요. 네. 그래서 장초반 외국인 매수, 기업에서 프로를 매수한 골라내는 방법들 검색식 소개해드려서 또 저랑 같이 시원한 계좌 상승 만들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박윤지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입니다. 네, 아까 전에 스테이블 코인 미국의 이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의 패권 전쟁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아주 재밌게 여러분들에게 내러티브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네. 내일 꼭 오십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현상준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지금 네.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대장주들 다날, NH뱅, 캐시피, 카카오페이 등 4개 종목 모두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종목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도 저도 그래요. 장중 내내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내일장 전망은 저희 시간 관계상 무료 방송을 가셔갖고 아주 자세한 내일 시장 전망과 전략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특집 진짜 주식 3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밤 9시 최고의 파트너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